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6회차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닥 그렇게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그건 선생님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아직은 2급에는 그렇게 어렵거나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 느낌인데요. 조금 지문을 달리 간다든지 표현을 달리 가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우리 기본서를 많이 읽어주면서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아래 하단에 여러분 링크 타고 들어오셔요. 들어오시면 우리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도 100점으로 여러분 어때요? 맞아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평균으로 우리가 합격 점수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기도 어떻게 풀이했는지 그 과정을 함께 보시면서 꿀팁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니까 계속 반복적인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특히 2급은요. 이 앞에 있는 문제들, 즉 경영혁신, 그죠? ERP와 경영혁신에 대한 내용들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내용을 그냥 등한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이다. 왜 그럴까요? 시험 문제 한 문제당 5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여러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여기서부터 밑줄 한번 쳐볼까요? ERP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했다고요? 제공하고요. 그 사용자가 포인트, 여기가 중요하죠. 사용자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ERP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뭐라고 합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우리 아이아스, 사스, 패스 이렇게 얘기하지만 파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이런 친구는 여러분 사실 X를 치고 가는 게 맞고 당연히 이 세 가지 중에 답을 골라야지 라고 생각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플랫폼, 토대를 만들어 주느냐, 그죠? 소프트웨어, 그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그렇게 인프라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를 항상 얘기했었어요. 그죠? 인프라, 소프트웨어, 여러분 플랫폼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핵심을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원격으로 접속해서 이런 말 표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을 그냥 찍는다고 하더라도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SaaS 이렇게 얘기하는 SaaS를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요. 인프라, 서버 인프라를 제공한다 라고 하면요. 그래서 여기에 인프라라고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그런 말표현들이 주되게 시험 문제의 보기로 나타나고 답을 도출하는 이런 형태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주의 깊게 살펴주셔야 되겠죠. 그쵸? 제가 왜 플랫폼이라고 얘기해요? 그쵸? PAAS, Paa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들을 설명할 때 제가 뭐라 그러죠? 플랫폼, 토대를 제공한다. 이런 말 표현이랑 짝짓기. 여러분 이 친구들이 계속 출제가 되는데 내가 출제할 때마다 출제가 되어 있을 이 문제를 풀 때마다 틀려요? 안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 매칭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 아시죠? 항상 키워드 학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여기서는 지금 눈에 너무 보여요. 소프트웨어, 그죠? 내가 그것을 활용합니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죠? 이렇게 접속합니다. 원격으로 접속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합니다. 물이 나왔으니까 답이 3번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는 거예요. 네, 매번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이 부분 제가 조금 오늘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헷갈린대요. 그렇다면 이렇게 짝짓기 하듯 키워드로 매칭해주는 방법 어때요? 굉장히 확실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단어, 제가 지금 얘기했던 키워드들은요. 무조건 이들을 꾸며주는 말로 쓸 수밖에 없는 말들이 언급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키워드 매칭을 해서 학습을 해주십사 라고 팁을 드립니다.
문제 2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우리 BPR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교재를 보셔도 맨날 BPR의 세 가지의 필요성이 즉 복잡한 조직의 경영의 기능을 효율화를 증가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편. 그 다음에요. 지속적인 경영 환경에 대한 그죠? 환경 변화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해서 네, 맞대응해주기 위한 그렇죠? 이런 말편. 그 다음에 정보기술, IT 기술 얘기하는 거죠. 정보 IT 기술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이다. 그죠? 이런 말편들을 했었어요. 그럼 올바르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보면 너무 쉬운데 여러분 또 어때요? 사실 그런 내가 기본적인 지식이 잊혀졌어요. 기억이 안 나. 그래도 여러분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다. 왜? 우리 ERP 때 이렇게 BPR이라는 것은 우리 어때요? 경영 혁신이죠. 사실 보면. 지금 ERP를 얘기할 때 급진적으로 재설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BPR을 설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좀 보세요. 기존 업무 방식을 고수를 위해서 그 방안을 모색하겠다. 여러분, 우리 ERP 들어오면서 기존 업무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라. 이런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ERP 구축에 있어서 망하는 지름길, 실패하는 그 첫 번째가 그대로 지금 했던 거 그대로로 고수하자. 이거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으로 꼽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써 있는 거잖아요. 기존 방식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대로 이어가고 싶어. 올바르지 않는 얘기.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사실은 이런 내용 필요한 그 필요점 하나 둘 세 개를 완벽하게 내가 기억을 못해도 사실은 사지선다 문제 봤을 때 답을 골라내기가 여간 쉬웠다. 너무 쉬웠다. 네. 틀리기가 여간 어려웠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네, 아무튼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 봤을 때 이걸 풀이를 해드리는 게 맞나? 정답 3번이죠, 여러분. 보자마자 답이 나옵니다. 이러고 넘어가야 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3번입니다. 기업의 클라우드 ERP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첫 번째,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효율성이 증가가 될 것이다. 좋은 얘기예요. 그죠? 자율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활용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클라우드 ERP까지 끌어오는 얘기들이라고 한다라면,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직접 디바이스에 설치할 필요 없이 언제든 필요에 따라서 컴퓨팅 자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어때요? 장점으로 꼽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로 자꾸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자율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활용이 가능하다. 자, 클라우드 ERP를 활용하게 되면요. 아쉽게도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여러분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자율적으로 다 설치하고 활용이 몽땅 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또 이 말하고 비슷하게 또 언급되는 것이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설치가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표현들이 쓰여 있거든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모든 이런 말표현은 좀 올바르지 않아요. 그죠?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 지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한계가 있다. 약간 그런 제약적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무한정 좋은 점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마 ERP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사실 단점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클라우드 ERP를 활용해서 우리가 구축해서 사용한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제약적인 부분들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세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을 올바르지 않습니다. 제약이 존재합니다. 기능적인 부분들의 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기시켜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지문이 약간 달라졌거든요. 자율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활용했다 이런 말표. 왜냐면 앞서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 다운로드할 수 있고 설치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표들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살짝 글귀를 바꿔놓으니까 새롭구나.
그죠? 아, 못 봤던 내용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만 같아.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자, 1번 맞는 얘기죠. 데이터베이스 이야기 드렸고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퇴근해서도 확인이 가능해서 곤란하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죠? 하지만 그런 건 뭐 여담이고요. 기억하라는 거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굉장히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장비 관리, 서버 관리에 필요한 이렇게 투입하는 그 자원 같은 것들, 인적 자원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감소가 된다, 절약할 수 있다, 이런 말표현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 정답 2번입니다. 모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불가능합니다. 제약이 존재합니다. 지원하지 않는다라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표현으로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랄게요. 자, 4번입니다. 자, ERP 도입 시 선정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좋은 얘기죠. 아주 알맞는 얘기입니다. 경험이 있는 유능한 컨설턴트를 활용해 주어라. 아주 맞는 얘기죠. 전사적으로 전 임직원이 참여를, 그렇죠. 우리 뭐 전사적으로, 그죠?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임원만 아니겠죠. 사업만 아니다. 그죠? 임직원 모두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좋은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기업에서 가장 많이, 그래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좋으니까 그 사람네, 그죠? 다른 기업이 이렇게 구축해서 따라가자. 올바르지 않죠. 그죠? 자사에 맞는 패키징을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사에 맞아야 된다. 자사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말 표현 쓰고 싶어요. 자사에 맞는 뭐 하라? 패키징을, 그죠? 맞는 패키지를 여러분 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따라서 올바르지 않습니다. 몇 번? 4번.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어요. 생산성 웬일입니까? 또 여러분 어때요? 맨날 푸는 문제 나왔었는데 이렇게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론적으로 언급되었어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생산성의 척도는 주로 측정 목적에 따라서, 그렇죠. 목적에 따라서, 기업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이 됩니다. 맞아요. 맞는 이야기고요. 부분 생산성은 단일의 투입 요소로, 그렇죠. 이런 말표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단일의 투입 요소로 측정되는 생산성 측정이다. 아주 올바른 얘기. 다요소는요. 이쯤에서 나와야 되겠죠. 다요소 하면요. 하나 이상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총요소라고 하면요. 총요소 생산성은 모든 일하는 토탈, 그죠?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해요? 모든 투입 요소의 측정이다. 이런 말표현. 세 가지가 있었죠?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 마찬가지로 콕콕콕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계기 가져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생산성의 측정 목표가 노동 생산성이라면 주된 게 뭐가 되겠어요? 노동력이겠죠? 그죠? 노동력이 주된 투입의 척도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만약에 노동력이 주된 투입의 척도가 된다. 그 구체적인 척도의 예를 얘기하면 노동 시간당, 그죠? 이런 말표현, 시간이라든지 교대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된 척도의 예가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죠? 자, 생산성의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 산출 단위는 수행되는 직무 유형에 따라 같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올바르지 않죠. 여러분, 같게 그렇게 똑같이 직무 유형이 뭔지 각기 다르게. 그죠? 직무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야죠. 어떻게 똑같대요? 똑같이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노동 집약적이라고 한다면 노동 생산성을, 그죠? 기계 작업을 많이 돌린다라고 한다면 기계 생산성을 따져보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여러분?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기억해 주신다라면 그에 맞춰서 각기 다르게 여러분 우리 어때요? 척도를 다르게 사용할 것이다. 생산성의 척도를 다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똑같다. 올바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밖에 될 수 없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재 명세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여러분, 우리 완제품 한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필요한 제품이나 부품이나 원재료나, 그렇죠? 그 품목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몇 개가 필요해? 이런 것들을 다 달아놓은 게 자재 명세서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제품의 구조 정보다 이렇게 제품의 구조 정보 6글자로 여러분 요약도 하고, 그렇죠? 네, 정보를 전달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는데, 산정하는데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구매라든지 생산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데도 쓰고요. 부품의 정보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원재료 몇 개 필요해, 소요량이 몇 개 필요해. 그죠? 이런 것들까지 다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자, 거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자재 불출 목록표를 생성하는데 사용이 되죠. 그죠? 여기 보세요.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재 명세서에 나타내기가 어렵겠죠. 판매 계획을요. 자재 명세서예요? 올바르지 않은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자재 불출 목록표를 생성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재 명세서가 뭔지를 알면 사실은 1번, 2번, 3번은 답이 안 된다는 것을 재빨리 캐치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수요 예측 기법은 무엇인가? 주어진 판매량의 자료를 이용하며 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서 평균을 계산하고 추세를 통해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것.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활상수, 이거 벌써 나오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답 먼저, 그래요. 답 먼저 생각을 해보면 정답은 1번, 지수평활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네.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고 있다라는 말표현, 우리, 여기가 포인트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죠? 그 추세를 통해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평활상수, 그죠? 평활상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평활상수가 여러분 커짐에 따라서 최근의 변동을 더 많이 고려합니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런 말표현도 여기 더 추가되어 있으면 너무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생략한 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수평활법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계산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이론적인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산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요. 전실, 전예. 이렇게까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죠? 네. 전월, 실제치, 전월, 예측치.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고요. 여러분 전실평, 전예, 일마평 이런 얘기 했었죠? 네. 이게 뭐예요? 평활상수 얘기하는 거죠? 매번 주어진다고 했어요. 전월 실제치, 전월 예측치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한다? 지수평활법을 통해서 계산하는 문제들 많이 출제가 됐고요. 요즘 들어서 요즘 좀 뜸해요. 뜸하다는 건 다시금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시험은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지만 시험은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가 또 나올까라는 예측에 대한 언어를 제가 배제할 수가 없겠어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이론 문제도 또 나올 수 있겠지만 다음번에 어떤 문제도 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풀이하는 계산의 문제 또한 출제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기억을 해두셔야겠어요. 뭐 델파이 분석법은 맨날 그 보기에 문제의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기억해줘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 네, 단순이동평균법보다는 가중이동평균법이 시험 문제로 뭐 푸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기본서에서 공부했던 지수평활법의 문제풀이하는 방법이라든지, 그죠? 가중이동평균법으로 문제 푸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해 두는 것이 조금 더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데 대비법이 되겠습니다.
흐름 생산 방식 플로우샵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여러분 흐름 생산 하면요 뭐가 떠올라요? 액체, 기체, 가스 막 이런 것들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런 제품에 그런 성질을 가진 제품들에 많이 뭐 한다? 적용되는 것이 바로 흐름 생산이다. 이런 얘기 했던 것이 기억이 나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어때요? 파이프, 원자재가 파이프라인을 타고 움직입니다. 이런 말 표현도 여러분 이야기했었던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굉장히 흐름 생산. 그렇죠? 이 플로우샵은 어떻다고 했죠? 자동화가 되게 많이 구축이 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반복 생산보다 그렇죠? 반복 생산보다 더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특징이죠. 액체, 기체, 분말 성질을 갖는 제품에 아주 적용이 됩니다. 맞는 얘기가 올바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업자가, 많은 작업자가 필요하며 제품을 많은 작업자의 손을 빌려 여러분 손이 필요하대요. 올바르지 않은 거겠죠. 그쵸? 액체, 기체 만지는데 여러분 위험할 수 있겠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봐봐요.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는데 작업자들의 손길이 많이 닿아야 될까요?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누구보다 반복 생산보다 더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올바르지 않은 얘기겠죠. 사람의 손을 덜 타야 되는 거죠. 덜 타야 되겠죠. 우리가 버튼만 누르면 자동화로 차라라락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 그죠? 이렇게 사지선다형에서도 올바른 이게 맞대응되는 거 아닐까요? 그 개념이? 그죠? 그래서 정답을 고르기가 너무 쉬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혼자만 그랬나요? 우리 지금 같이 문제를 풀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문제를 봤을 때 이건 1번하고 좀 다른 얘기잖아. 맞부딪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감각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아주 올바르게 그래 이거 1번 맞는 얘기 2번 맞는 얘기 그쵸? 3번 올바르지 않은 얘기 이렇게 딱딱 골라낼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다. 그쵸? 네. 생산 진행에 있어서 흐름 생산 일정 기법이 공정 제어 장비와 동적으로 연동돼서 사용이 될 것이다. 그죠? 이건 뭡니까? 이 자동화 시스템 이런 내용들과 같이 어울려주면 되는 이야기이고요. 아주 올바르지 않은 얘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써먹을 수 있어. 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거듭 들어요. 그 다음에 플로우샵하고 같이 어울려서 뭐가 또 잘 나와요? 잡숍도 되게 잘 나오는 거 알죠? 네. 그래요. 그렇다면 잡숍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지금 챙겨주세요. 언제? 지금이요. 왜냐? 지금 안 챙기면 나중에 봐야지 나중에 안 봐요. 그죠 여러분? 앞에 가서 내가 플로우샵을 잊었다면 잡숍도 잊었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반복 생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시 읽어주셔야 될 것입니다. 셀까지도 나와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사지선다형에 이렇게 하나의 메인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 여러 가지 방식, 생산 방식의 여러 가지 방식을 1번, 2번, 3번, 4번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겠니? 라고 하는 형식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각각의 특색들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작업의 우선순위 고려 원칙에서 요거 좀 귀여웠어요. 여기 이제 새롭게 모양이 조금 바뀌었다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작업의 우선순위 고려 원칙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의 문제 출제가 되었었다라면 지금은 약간 바꿔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최소 공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골라줄래?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뜻풀이를 내겠다라고 보여져요. 그쵸.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이 메인 하나하나의 속뜻을 알아줘라 라고 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예전에는 앞머리만 기억해 줄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뭐라는 거죠? 작업의 우선순위, 납기 우선순위라고 하면 납기가 먼저요. 여러분 도래하는 급박한 순서대로 작업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풀이를 알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여러분 최소 공정수에 대한 뜻풀이는 뭐가 되겠어요? 공정수가 어떻게? 적은 친구들 먼저 이렇게 잡아주셔야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일 수밖에 없어요. 2번, 여유 시간이 적은 순서대로 작업을 한다. 최소 여유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쵸? 최소 여유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작업 지시가 내려진 순서대로 작업을 해야 된다.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가게끔. 그죠? 선입선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쵸? 네. 가공 소요 시간이 짧은, 요건 뭡니까? 최단 시간, 최단 가공 시간. 요거 얘기하고 있었죠. 최단 가공 시간이 짧은 순서대로 먼저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헷갈려 할 수 없을 거예요. 공정수가 앞에 나와 있는데 얘를 찍진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싶고요. 그랬다라면 눈물이 쭈르륵이다. 그죠? 네, 너무 아쉬운 그런 문제풀이였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더 여러분 신경을 써준다면 절대 이런 친구들을 답으로 선정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꼭 좀 기억해 주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MPS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네. MPS, 네, 생산, 그죠. 기준 생산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기 위한 인풋 요소. 그래요. 우리 이런 MPS의 인풋 요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기에 정말 적절하지 않은 친구가 나와 있어요. 뭐가요? 여러분, 현재 재고량 꼭 알아야 되겠죠. 우리 MPS 만들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MPS에서 우리 만들었던 거 기억하죠? 표. 그때 여러분 몇 개 가지고 있나? 지금 현재 몇 개 가지고 있어? 그죠? 이거 중요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몇 개의 수요량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주문전제 어떻게 할 건지. 그쵸? 로스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배치 생산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1번, 3번, 4번이 바로 인풋 요소였다.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재고 기록 파일 인벤토리 레코드 파일이다 라고 해서 요즘 약어로 많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자체가 그래서 같이 함께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뭐 그죠? 네, 우리가 기준 생산 계획을 MPS라고 하듯이 재고 기록 파일은요, 무엇에 대한 인풋 요소였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MRP 기억해 주셔야 돼요. MRP의 여러분, 필수, 여기처럼 가장 필요한 요소.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있다. 그쵸? 뭐가 있습니까? MRP 하면 우리 또 떠올라야 되는 거. 여러분, 여기 지금 공부하는 게 뭐예요? MPS 있어야 되겠죠. MRP의 인풋 요소 하면 MPS 떠올라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 배웠어요. BOM. 여러분, 자재 명세서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요. 바로 이 친구죠. 재고 기록 파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재고 기록 파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인벤토리 레코드 파일이다 라고 해서 IRF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맞춰집니까?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언급될 것이다. 사실 1급에서는 이런 모양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2급에서도 이제 재고 기록 파일을 이렇게 한글로 안 표현하고 IRF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MRP의 인풋 요소를 영어 약자로만 나타내 봤어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자. 이런 얘기를 한번 거듭 강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려요. 그쵸? 괜한 저의 노파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급은 아직까지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쭉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1급도 변화하고 있으니까 2급도 우리가 뭔가 조금의 변화의 폭을 가져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살짝씩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격하게 느껴지진 않죠? 네, 아무리 작은 시스템이라도 일정 관리, 스케줄링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정과 작업의 우선순위가 존재해야 하는 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작업자와 기계 공정에는 시간의 한정, 정해져 있는 한정이 있죠.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자, 또 마찬가지죠. 작업자와 기계 공정에는 뭐가 있죠? 자원의 한계가 있겠죠.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정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리밋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말 표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도 뭐가 있다?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작업자와 기계 공정이 모인 시스템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일정과 우선순위 영향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이 뒤를 싹 지워야겠어요. 이렇게 기계 공정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우선순위는 중요해집니다. 여기에다가 X 이렇게 칠게요. 네. 그리고 뭐라고 쓸까요?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우선순위 존재해야 되고 중요하다. 그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문제 읽어보자마자 답이 나와버렸어요. 몇 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2번 읽어주세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12번의 문제는 자,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보자마자 답이 튀어나왔어요. 저도요. 여러분 어때요? 되게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보이실 것 같아요. 생산량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요. 현재 내 인원과 기계 설비의 능력을 파악합니다. 이것을 양자 간에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양자 간에 그죠? 양자를 조정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우리는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공수계획이라고 한다. 너무 열심히 공부했어요. 부하와 그렇죠? 부하와 능력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뭐 한다? 조정하는 것을 우리는 공수계획이라고 한다. 정답 1번입니다. 라고 여러분 처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죠. 너무 반복적으로 그죠?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답을 벌써 보여줄 뻔했어요. 자, 볼게요. 우리 가동률 계산하는 거 가동률 산식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어떻게 가동률 구하죠? 출근율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 간접 작업률 같은 말 잡작업률이라고 하죠. 출근율이 몇 퍼센트? 80%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 몇 퍼센트? 10%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어때요? 80% 곱하기 여러분 1 마이너스 10%니까 90%가 되겠죠? 그쵸? 네. 따라서 여러분 72% 계산이 나오죠. 원래 뭐 소수점으로 하면 0.8 곱하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얘는 0.1이니까 1에서 0.1 빼주면은 0.9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0.72가 나오겠죠. 거기다 곱하기 100분율로 바꿔줘야 하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죠. 72% 나오네요. 이렇게 처리해주고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풀이해드리면 되겠지만 너무 쉬운 문제. 이거 우리 이제는 잠꼬대하다 맞출 정도의 쉬운 문제 아니겠어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너무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정석적으로도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출근율 몇 퍼센트? 80%. 1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이 10%이다. 자, 우리 퍼센테이지 0.8로 바꿔줄 수 있고요. 1 마이너스 가끔 물어보세요. 여러분 10%는 0.1이죠. 따라서 0.8 곱하기 요거 빼주니까 0.9가 된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0.72가 나왔으니까 퍼센테이지로 바꿔주려면 곱하기 100을 해준다. 따라서 72%. 요게 여러분 어때요? 뭐 하나 생략하지 않고 모조리 다 풀어드린 내용입니다. 됐나요? 너무 쉬운 문제였다. 선생님 혼자만 쉬운 거예요. 그럴까봐 차분하게 다시 한번 풀이 과정을 이야기 드렸어요. 자, 공수 계획의 기본적인 방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보자마자 답이 나오면 어떡하죠? 네, 여러분 첫 번째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공수계획의 기본적인 방침에 긴급성이라니요? 아, 올바르지 않네요. 보자마자 답이 나와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긴급성 대신에 뭘 넣어야 돼요? 적절한 뭐가 필요하다? 여유. 이거 X
네. 답이 너무 1번에 있어서 할 말이 이렇습니다. 자, 부어와 능력에는 적절히 뭐가 있어야 된다?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쵸? 그래서 1번 틀렸다는 거예요. 적당한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여러분. 일정별 부하 변동 방지라는 게 뭐죠? 일정 계획에 대비하여 굉장히 시간에 따라서 부하 차이가 극적으로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얘기 했던 게 바로 일정별 부하 변동의 방지였고요. 자, 부하와 능력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게 뭐죠? 특정한 그 공정에 과부하가 걸리게끔 만들어주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네. 그렇게 과도한 부하가, 과부하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바로 부하 능력의 보다 균형화를 얘기하는 거다. 적성 배치와 전문화 촉진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렇죠. 적성 배치와 전문화 촉진이라는 건 내가 우리 이 기계장치 만져봤는가? 그죠? 내가 이 기계장치 잘 돌릴 수 있는가? 그죠? 이런 걸 생각해 줘야 되겠죠. 작업자의 그 능력과 그쵸? 맞춰줘야 한다. 기계의 성능과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 적절하게. 그쵸? 네, 그래서 적성 배치와 전문화 촉진 이런 말편으로 표현되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너무 쉽게 1번 네, 구했어요. 칸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네요. 네, 여기 눈 땡그랗게 뜨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보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죠. 결품 방지와 가행 생산으로 인해서 낭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맞는 얘기예요. 그죠? 가장 적절한 거 이미 골라봤어요. 그죠, 여러분? 너무 빠르게 네. 1번이 정답이 끝이에요. 이게. 그죠? 그럼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땡그랗게 떠야 될까요? 자, 특정 신호에 의하여 푸시요? 푸시라니요. 올바르지 않군요. 푸시가 아니라 뭐라 했죠? 풀 시스템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죠. 당기기 방식.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도 여러분 위에서 당기기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풀 시스템. 그게 뭐죠? 여러분 우리 여력이 있다면 미리 만들어 놓을게. 이게 아니었어요.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라고 바꿔놓으셔야겠죠. 올바르지 않죠. 선생님 4번은 왜 틀린 거예요? 현분포의 기능, 운반 지시의 기능 맞잖아요. 이런 얘기 하실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 장이 아니에요. 기억해봐요. 칸반 한 장에 이런 말표현 썼었어요.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장의 그 종이에 다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말 표현했는데 여러 장이라니요. 올바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스리슬쩍 그래서 눈을 땡그랗게 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이 2개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틀렸다. 콕콕 집어드렸으니 올바른 건 정답 1번밖에 없구나 라는 걸 느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왜 올바르지 않은지, 왜 정답이 될 수 없는지 다 적어드렸으니까요. 올바르게 고쳐놓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GT 7가지 여러분 낭비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제가 이렇게 7가지 낭비 요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여러분? 낭비의 뿌리가 누굽니까? 과잉 생산의 낭비가 낭비의 뿌리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답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 낭비, 시간 낭비, 그죠? 네, 과잉 검사 낭비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주로 오답으로 표기되는 친구가 바로 여러분 대놓고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 7개를 다 외우지 못하고 여러분 어때요? 좀 나 기억이 뜨문뜨문 난다. 그쵸? 그럼 오답을 잘 기억해 두셔라. 이런 얘기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도 7가지는 기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많이 쓰이는 오답도 같이 함께 알아두시면 보다 더 빠르게 남들보다 더 빠르게 그죠? 아주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오답을 그죠? 골라낼 수 있어요. 그 정답을 빡 4번 땅땅땅 하고 처리가 돼버리는 그런 문제였다. 자, 요거 어때요? 좋았어요. 예, 뭐가요? MRP, CRP, ISCP,
SCM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친구를 골라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M의 세 가지 주요 흐름, 제품, 정보, 재정의 흐름이다. 올바른 이야기. 아까도 공부했었죠? 네, MRP 시스템에 이렇게 필요 요소, 투입 요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의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사지선다형에 열거되는 친구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요 생산 계획, MPS 얘기하는 거죠. 재고 기록 파일, IRF라고 얘기해서 인벤토리 레코드 파일이다. 자재 명사서 BOM을 얘기하고 있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재 소유 활동 계획에서 여러분 MPS 얘기하죠. 기술 생산 계획에 주어진 제조 자원의 용량이 넘어서는지 안 서는지를 그것을 계산하는 게 CRP였나요? 아니죠. MPS 하면 RCCP가 떠올라 주셔야 되겠죠. 그죠? 제조 자원의 용량이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RCCP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맨날 짝짓기 하듯 여러분 MRP 하면요. 여러분 MRP 하면 뭐 떠올라요? CRP요. 이렇게. 그죠? MPS 하면 뭐가 떠올라요? RCCP요. 이런 얘기를 주입식으로다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MPS 플랜은 제종의 제품과 주요 부품에 한해 작성되기 때문에 자원의 요구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누구보다 RCCP보다 누가 더 정확해요? CRP가 더 정확합니다. 이거는 정말 잘 쓰이는 발표는죠. 오답으로도 많이 어떻게 바꿔놓는 그런 문제들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시간 내서 지문을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 이 친구가 올바르게 쓰여있으면 이 친구를 가지고 놀았을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쵸, 여러분? 네. 20번. 여러분, 20번이래요. 18번. 경제적 주문량 EOQ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필요 가정. 여러분 보세요. EOQ. 그죠? 경제적 주문량 얘기할 때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죠? 단일이다, 일정하다, 이런 키워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죠? 단위당 구입 가격은 항상 일정하다. 연간 자재 사용량이 불규칙하다. 여러분, 올바르지 않겠죠? 네. 뭐라고 해줘야 돼요? 일정하다, 항상 동일하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야죠. 일정하고 연속적이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일정하다. 여러분, 연간 자재 사용량이 비연속, 올바르지 않다. 그죠? 야, 여러분 뭐라고요? 일정하다. 다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단위당 재고 비용과 일의 주문 비용 변동된 올바르지 않죠. 일정하다. 이렇게 고쳐놓으셔야 돼요. 올바른 게 뭡니까? 올바른 건 1번밖에 없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네. 이런 문제 너무너무 쉬웠다. 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네. 19번. SCM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주요 흐름과 가장 관계없는 거 뭐지요, 이거? 앞에서 문제 풀다가 19번 와서도 당연히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 쉽다, 이 문제는. 그렇지 않나요? 앞에서도 줬잖아요, SCM에 대한. 1번 사지선다 똑바르게 나와 있는 사지선다형으로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뭐지? 네. 앞 문제를 풀고 뒷 문제를 풀었더니 여러분 답이 나오는 이런 형태죠? 세 가지의 형태. 제품의 흐름, 정보의 흐름, 재정의 흐름. 정답은 3번이다. 그죠? 올바르지 않은 거.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구매 발주 비용의 항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문제. 여러분, 저는요. 요때가 바로 이 문제가 약간 힘을 줬나? 네, 눈을 땡그랗게 진짜 땡그랗게 떠야지만 되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신용증 개설하고 통신료 이런 거 구매 발주 비용 맞죠? 맞아요. 시험비 통관료 이거 구매 발주 비용이에요. 그죠? 여러분, 물품 수송하고 하역 비용, 입고 비용 구매 발주 비용입니다. 물가 조사하고 거래처 신용 조회하는 거 구매 발주예요. 선생님 답이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물품 보관비, 재고 유지 비용이죠. 그죠? 재고 유지 비용에 들어가잖아요. 보관비.
여러분 너무나 숨바꼭질하는 문제였다. 여러분 너무 숨어져 있었다. 따라서 정답이 2번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 문제에서 뭐지? 왜 난이도가 5점이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스리슬쩍 묻어놓으니까 아닌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친구가 재고 유지비용이라는 거, 여러분 물품을 보관하는데 보관비용, 여러분 창고, 여러분 빌리는 비용 이런 얘기 하면서 여러분 어떻다?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재고 유지비용이라고 하죠? 라고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보관비용은 여러분 재고 유지비용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설명드리면서 여러분 이번 시간 이렇게 맞춰드립니다. 놓치시면 안 되는 거 아래 하단에 링크 타고 들어가서 이론 공부 다 마무리했으니까 실기 또한 여러분 잘 살펴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 한번 풀고 이론도 그리고 실무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풀고 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조금 바꿔놓고 어때? 찾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문제들이 귀엽게 여러 군데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주 획기적으로 다른 문제, 완전히 여러분 대비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껴주실 수 있습니다. 허나 조금 내용이 어때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뜻풀이를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보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문이 또 길어진 내용도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우리 다음 시험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답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정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